자, 조금 전에 이제 부동산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만 잎사귀를 그린다면, 그런 잎사귀를 그린다면, 지금 협의부동산의 그 정착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토지에 붙어 있는 거, 토지에 붙어 있는 게 정착물인데, 근데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이 토지에 붙어 있더라도 건물에 대해서는 따로 등기부를 만들거든요.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부를 따로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근데 이게 모든 나라가 다 그러지가 않아요. 서양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건물에 대해서만큼은 따로 등기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집을 팔잖아요. 팔면은 이 건물만 파는 게 아니고요. 밑에 있는 토지도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같아요. 가깝게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따라는 토지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골치 많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특히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요새 막 일반인들도 경매 많이 하잖아요. 경매하는데 주택이 경매로 나와? 주택이 단독주택이 경매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잘못해서 주택만 경매에 낙찰받은 거예요. 토지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럼 토지는 딴 사람한테 가버린 거예요. 또는 토지는 낙찰이 원래 주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건물만 내가 낙찰받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지는 거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 때는 그런 거 잘 보고 사야 돼. 예를 들어 토지 샀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데 건물 확인 안 하고 토지만 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도 이제 골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고 사야 돼. 우리나라는 그렇게 정착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땅에 붙어는 있는데 뭐에 대해서만큼은 따로 취급한다고요? 건물에 대해서만큼은 따로 취급을 해요. 그런 게 이제 잎사귀를 이런 거 잎사귀를. 그건 나중에 한다고 이제. 거기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이 페이지에 독립물이라고 돼 있어요. 독립물. 그걸 독립정착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페이지 맨 위에 독립물, 독립정착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현을 할 때 이게 독립되어 있다는 게 토지로부터 분리돼서 독립되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토지에 붙어는 있는데 토지와는 따로 취급한다 이런 의미. 등기돼 있다. 그래서 독립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할 거라. 근데 이제 담장 같은 거라든가 나무 같은 거, 자라는 나무 이런 것들은 부속물이라 그래요. 종속물. 이런 것들은 토지가 넘어가면 함께 넘어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근데 건물은 안 해요. 토지 넘어간다고 건물이 같은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체크해야 되는 요 잎사귀. 그리고 여기 준부동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나중에 여기 잎사귀를 그릴 거예요. 광해부동산. 자, 그렇게만 이제 오늘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그 밑에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 또 기술적 개념 이런 것들은 바로 뭐라고요? 바로 잎사귀 그린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의 내용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하면은 부동산학에서는 이런 측면을 모두 다 살펴본다. 우리가 아까 거래할 때도 이거 모든 측면을 다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법적인 측면, 등기부도 봐야 되고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될지 또 뭐 어떻게 될지 또는 물리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것처럼 개념에서도 이렇게 살펴봅니다. 이 복합 개념이라는 단어는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에. 자, 이게 토지를 분류하는데요. 부동산 이용 활동상 분류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부동산을 이용할 때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런 단어들을 좀 알아야 앞으로 의사소통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택지, 부지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는데 이 대지라는 것은요 좀 가장 좁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대지, 택지. 이런 대지라는 말 사실 많이 들어보죠. 택지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죠. 부지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죠. 무슨 부지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사용의 개념이 넓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보통 이 대지라고 할 때는
뭐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여기는 일단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해요. 주거용 상업용. 다른 용도 말고. 그러니까 지금 요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땅,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지, 이렇게. 또 주택이 깔고 앉아있는 땅, 그것도 대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택지라고 할 때는요, 우리 택지 개발한다는 말 들어보죠. 여기도 주변에 택지 개발하는 데 있나요? 세교 쪽. 그러니까, 택지 개발하잖아요. 그 택지 개발할 때는 보통 주거용, 상업용뿐만이 아니라 공업용 건물도 건축할 수 있는 주상 다 하는 거예요. 주상공을. 얘는 주상공 용도를 따지 않아요. 용도를 따지지 않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으면 전부 다 뭐예요? 택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더 범위가 넓죠. 주상공뿐만이 아니라 일단 건물을 건축할 주상공 용도를 따지지 않고 주상공을 포함해서 건물을 건축하고 보통은 주상공을 많이 얘기하고요. 보통 주상공을 많이 얘기하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으면 모두 다 택지라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부지는 훨씬 더 넓어요. 왜 우리 아파트 부지란 말 쓰죠? 아파트 부지란 말 쓰지 않나요? 그런 말 쓰잖아요. 그리고 한 부지도 쓰죠. 못 들었어요? 도로 부지. 도로 부지. 아파트 부지만 들어봤어요. 앞으로는 그것도 들어보세요. 도로 부지, 하천 부지, 철도 부지. 부지라는 말은 건물이 안 올라가는 데도 써요. 건물이 올라가는 때도 써요. 여기저기 다 써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전부 다 뭐예요?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다 부지라 그래요. 이게 가장 폭넓게 쓰는 말이에요. 가장 폭넓게. 그러니까 대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택부, 대지, 택지, 부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 택지 개발한다 그러면 저기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을 개발하는구나. 뭐 이렇게. 뭐 학교 짓고 뭐 도서관도 짓고 뭐 이런 주상공을 주로 얘기하지만 꼭 그런 거에 한정되지 않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은 전부 다 뭐 택지,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은 대지, 건물을 건축하든 건물을 건축하지 않든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모두 다 부지 이렇게요. 그러니까 아파트 부지 이럴 때도 쓸 수 있고 하천 부지란 말도 쓸 수 있고요. 도로 부지 이런 말 쓸 수 있어요. 근데 하천 택지 이런 말 안 쓴다고. 하천 부지라는 말을 써도 됐죠? 그렇게 하고 후보지 이행지라는 거죠. 여기는 전부 다 이제 단어뿐만 알면 돼요.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후보지 이행지는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 택지 개발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택지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택지 개발하기 전에 그게 뭐 하던데요? 주로 그렇죠. 농지나 임지 이런 데서 보통 택지 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택지 개발이 완료된 데도 있고 지금 아직 이제 완료되지 않고 막 뭐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아직 뭐 농사 짓는 데도 있고 또 뭐 그냥 묵혀놓은 것처럼 있는 데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데를 후보지라 그래요. 후보지. 아직 이제 개발은 아직 안 된 상태고 뭐 어떤 데는 널려놓고 어떤 데는 이렇게 혼재돼 있잖아요.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 아직 개발 안 된 상태요. 개발 전이에요. 그러니까 전환 중이라 그래요. 전환 중이라 그래요. 중.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 토지. 후보지, 이행지 얘네들 모두가 공통점이 전환 중이에요. 전환 중. 전환 중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지금 농지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경우는 묵혀놨어요. 뭐 어차피 뭐 앞으로 택지 개발될 거니까 뭐 언제고 될 거니까 괜히 농사 지어봐야 또 다 밀어버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전환 중인데 토지를 분류할 때요. 크게 분류하기도 하고 적게 분류하기도 해요. 택지 지역 하잖아요. 택지 지역. 이 택지가 여기서 말하는 저 대택부 할 때 그 택자예요.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글자 따면 이렇게 택농임해요. 보통은 임지에서 택지로 전환되거나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되거나 하겠죠.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자, 그런데 택지 지역 안에 주택 지역이 있고
상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택지지역 하면은 조형 상업용 이게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은 택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요 안에 택지지역 안에 주택지역 있고 상업지역 있고 공업지역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농지지역 안에는 전답가 있어요. 전이 뭐겠어요? 전은 밭이고요. 답은 논이고요. 과는 과수원이에요. 논답자 밭전자잖아요. 한자로. 그러니까 한자만 많이 알면은 굉장히 유리해요, 이게. 자, 이게 농지. 자, 같은 택지지역 안에서 주택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바뀌는 경우 있잖아요. 집들이 많이 있다 하나 둘 점포가 늘어나면서 그 지역이 이제 상업지역이 돼요. 지금 저기 뭐 서울의 이태원 쪽에 경리단길이라고 해가지고 뭐 TV에도 이제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그 원래 살던 이 주택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집을 하나 사가지고 막 카페나 뭐 이런 거 하나씩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막 집값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이 그거 내놓고 이제 딴 데로 가는 거죠. 이제 집값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하나둘 뭐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카페촌 같은 그런 걸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럼 뭐로 바뀌는 거예요?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아직 완료된 건 아니에요.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중. 그런데 있는 땅을 이행지라 그래요. 같은 택지지역 내에서 전환 중인 토지는 이행지. 근데 이렇게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는 후보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고, 뭐 답지지역에서 전지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답지지역에서 전지지역으로 전환 중이면 이것도 같은 농지지역에서 전환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행지가 되는 거죠. 요건 이행지. 요렇게 해도 이행지. 근데 요렇게 가는 건 뭐겠어요? 전에서 주로 바로 가버리면 농지에서 택지로 가버리는 거죠. 농지에서 택지로 가버리는 건 뭐예요? 이거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이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는 뭐고? 후보지. 여기서 이렇게 테두리를 벗어나는 거예요. 테두리 내에서 전환 중이면 이행지. 테두리 내에서 전환 중이면 이행지. 테두리를 벗어나면은 후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개념이고. 이게 더 이상 복잡한 내용 거의 없어요. 지금까지 주로 이렇게만 알면은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 상호간 전환되고 있는 토지 하면은 후보지. 그리고 그 용도 지역 내에서 그 전환 중 토지는 이행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죠? 이렇게만 주로 많이 묻습니다. 그다음에 그 넘어가는 이제 필지 획지가 있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용어들은요, 시험에 더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뽑은 거예요. 그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매 순환마다 설명드리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생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나오더라도 그래서 주로 많이 나와요. 필지란 말 들어봤나요? 들어봤어요? 들어만 봤어요? 혹시 땅 갖고 있는 거 있나요?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우리나라에 땅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땅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분의 몇 정도 될까요? 절반 이상. 혹시 땅 갖고 있어요? 땅 갖고 있어요? 갖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땅을 갖고 있어서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반 안 돼요. 반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소유의 편중.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고, 소유의 편중 때문에. 우리나라에 땅이 몇 필지 있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대략 3천만 필지 있어요. 대략 3천만 필지. 그러면,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5명이 필지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평균적으로. 5천만 명이니까. 5천만 명이 3천 필지니까. 5명이 필지거든요. 근데 국공유지도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국공유지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간으로만 따지면은 그거보다도 덜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보다도 덜 되는데
평균적으로란 얘기지. 이게 소유가 편중돼 있거든요, 보통은.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갖고 있고, 갖고 있지 없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세상이. 나 한 필도 없어. 그렇게 약 3천만 필지인데, 지금 필지란 말 썼죠. 그 필지별로 등기부가 있어요. 필지별로. 그러니까 우리 왜 옛날, 지금 도로명 주소 쓰지만, 옛날에 지번 주소 썼잖아요. 몇 번지, 몇 번지. 그게 바로 그 필지별로 붙인 번호예요. 그게 번지요. 그 번지가 지번이에요, 지번. 필지별로 번호를 붙여요. 그게 지번이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몇 번지라고 얘기를 하죠. 거꾸로 말하면 지번이 되는 거고. 예, 예. 옛날에 우리 지번 주소를 쓸 때는 그렇게 했잖아요. 예, 그게 등기부상 그렇게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 땅이. 그럴 때 쓰는 말이 필지예요. 그거는 이제 그거는 그대로 있고, 지번 주소대로 있고,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주소대로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지, 주소가 이제. 왜냐면은 사실 이게 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되면 더 편해요. 왜냐면은 여기 지금 도로 이름이 뭐죠? 이 앞에 있는 도로 이름이? 무슨 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병점 중앙로다. 뭐 중앙로, 이게 제일 첫 번째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럼 중앙로 1번지 하는 거죠. 그럼 중앙 2번지, 3번지. 그러면 중앙로만 알면은 어딘지 찾아가기 쉽지, 당연히. 훨씬 쉬워요. 도로명도 훨씬 쉬워. 예, 근데 정착될 때까지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그 도로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도로 이름 아는 게 훨씬 찾아가기가 쉬워요, 사실은. 예전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 저는 지도만 보고 찾아가거든요. 지도만 보고 찾아가요. 어디라 그러면은, 예를 들어, 모르는 동네라 해도, 예를 들어, 대구 무슨, 학원을 찾아가. 학원이 주소 어떻게 돼요? 이제, 어디에, 무슨 건물 옆이에요? 그러면 이제 위치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는 거죠. 큰 도로. 그러니까 고속도로 나가서 큰 도로로 쭉 가면 어디 가고, 그 큰 도로에서 어디쯤에서 좌회전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도로 따로 도로명을 보고 가는 거예요. 무슨 로 이렇게 보고 가다가 어디에서 꺾인다 그러면은 몇 개 사거리 지나서 몇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한다. 이거를 미리 다 이 지도상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찾아가는 거지. 지도상으로 다 찾아가요. 내비게이션 없어도. 근데 그럴 때 도로명 주소가 있으면 쉽게 찾아간다고요. 그게 이제 편리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워낙 옛날 주소에 익숙해져 있어서. 근데 어쨌든 여기가 진안동 몇 번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번 주소. 이 필지별로 붙은 그 번호가 지번이라고요. 근데 이 획지는 뭔가 하면은, 그 획지는 예를 들어 지금 이 건물 있잖아요.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게 이 건물이 있는 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지도상으로 위에 보면은 이렇게 건물이 있는 여기가 나와요. 이게 붙어 있는 곳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건물이 깔고 앉은 땅이 바로 획지예요. 건물이 깔고 앉은 땅이 획지예요. 근데 이게요, 필지하고 획지하고 항상 같은 거 아니에요. 세상 이런 일이 TV 프로그램. 저도 그런 프로를 봐도 꼭 이게 딱, 이런데 예를 들기가 좋겠구나. 이게 딱 그렇게 들려. 이게 직업이니만큼.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건물인데요. 우편물이, 하나는 종로구 몇 번지로 오고요. 하나는 중구 몇 번지로 와요. 한 건물에. 같은 건물이야. 이 건물이 종로구와 중구에 걸쳐 있어요, 이렇게. 한 건물인데. 그런 건물은 당연히 깔고 앉은 땅은 획지로 따지면 하나의 획지예요. 건물이 깔고 앉은 땅 하나의 획지거든. 근데 필지는 몇 개 필지죠. 저쪽에 필지도 있고 이쪽에 필지도 있는 거지. 네, 그렇게. 그러니까 등기부는 각각 있어요. 하나의 건물 밑에 토지 등기부는 2개라고. 한 개고. 그렇게. 그러니까
획지는 하나의 획지죠. 획지라고 할 때는 이용할 때 하나 같은 수준으로 이용하는 그 하나를 획지라고 하거든요. 근데 필지는 두 개 필지인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 가다 보면은 이렇게 개발돼 있잖아요. 개발하는데 요즘은 미관이나 뭐 이런 안전상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게 펜스를 치잖아. 펜스를 치고 거기 이제 사업 개요해서 간판 붙여 놓는 거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사업 개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어떤 경우에는 이제 건물 지을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택지 개발은 아직 건물 올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개발은 개발인데 건물 올리는 거는 일단 택지를 개발한 후에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건물 올리는 그런 개발 현장에 가보면은 이게 쓰여 있거든요, 이게. 맞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소재지 해가지고 무슨 동 몇 번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보면은 무슨 동 몇 번지 외 세 필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 몇 번지 외 세 필지 이렇게 모두 4개란 얘기죠. 그 4개가 지금 하나의 건물로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렇죠. 지번이 각각 있지. 필지가 4개니까 등기부는 4개가 있죠. 근데 건물은 하나가 올라가는 거지. 그럴 때는 하나의 획지인 거예요. 4개 필지가. 4개 필지가 하나의 획지예요. 예, 그렇게 쓴 거죠. 획지라는 말을 쓸 때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볼 때는 획지를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용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건물이 깔고 앉은 땅으로 이용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한 개 필지인지 몇 개 필지인지는 등기부 떼봐야 확인이 되는 거죠. 들어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건축물 관리 대장이라든가 이런 걸 떼보면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 몇 개의 땅 위에 올라가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법적인 측면에서 쓰는 말이에요. 근데 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쓰는 말이에요. 법적인 측면은 주로 권리라는 측면을 많이 봐요. 권리. 앞으로 권리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아까 이거 지웠는데, 법적인 측면은 주로 권리 측면을 본다 그랬어요. 아까 왜 등기부에 소유권자가 누군지, 저당이 설정 있는지, 또 무슨 압류가 들어와 있는지, 권리의 제한이라 그래. 그런 압류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게 바로 권리, 이 법적인 측면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제적인 측면은 주로 가치나 가격이라는 점에서 살펴봐요.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필지, 획지 개념이 이렇게 좀 구분이 되고요. 한 개 필지가 한 개 획지가 될 수도 있지만 1필지가 2 이상의 획지가 될 수도 있어요. 조금 전에는 어떤 걸 얘기했냐면은 이 필지 이상이 한 개의 획지 이렇게 되는 경우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런 경우도 있어요. 한 필지인데 이 이상의 획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한 땅 하나인데 주소는 같은 거예요. 네. 한 필지니까. 같은 필지인데 아니죠. 같은 필지 안에 건물이 2가지가 있는 거죠. 주로 어떤 경우가 하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여기 이제 한 필지가 있어요. 근데 이 도시계획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데는 다 거의 주거지역일 거예요. 여기는 상업지역이거든요. 이렇게 구획을 나누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땅을 여기에 갖고 있어요. 걸치게. 근데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하필 공교롭게. 이렇게 될 때는 요 부분은 요 부분대로 요 부분은 요 부분대로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땅을. 이게 충분히 넓으면 이거는 주택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고요. 이거는 상업용 건물을 지을 수가 있어요. 땅값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땅값이 어디가 더 비싸요? 여기가 더 비싸겠죠. 필지는 몇 개 필지? 등기부는 몇 개 있어요? 등기부는 한 개밖에 없어요. 등기부는 하나죠. 근데 땅값이 달라요. 같은 땅인데. 땅값이 다르다고. 같은 땅이에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저 땅인데, 도시계획서는
이 시청, 구청 공무원이 와서 이렇게 그거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토지대장을 떼봐야 알아. 등기부에 났어요. 토지대장이나 이렇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공법상 제한은 그런 거 따로 떼야 돼요. 이 등기부는 사법상 제한 사항들만 나와 있어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을 사법이라고, 사사로울 사자. 근데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을 공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정하는 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국가가 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정하는 거는 이거는 공법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등기부에는 이런 게 표시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한 필지 그냥 등기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땅값이 달라가지고요. 이때는 획지라고 할 때는 2개 획지가 되는 거예요. 땅값이 달라요. 중요한 거는 가격. 이 경제적인 측면은 가치나 가격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돼요. 등기부는 하나지만, 그러니까 한 필지지만, 가격은 수준이 달라요. 경우에 따라 이렇게, 하필이면 여기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공업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3개의 획지가 되는 거죠. 땅가격이 이렇게 달라지면은.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2개까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2개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이런 2개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럴 때는 2개의 획지요. 가치, 가격 수준이 달라요. 요렇게 가격 수준이 있고, 요렇게 가격 수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개 획지가 되는 거예요. 자, 요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많지는 않아요. 이런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뭐겠어요? 대부분은 1필지가 1획지가 되겠죠. 이게 대부분입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필지, 획지. 필지, 획지. 그럴 때 쓰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나지건부지 있잖아요. 그 나지건부지 원래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근데 내년에도 나온다. 이렇게까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뜻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나지 할 때 나자가 무슨 나자인지 아세요? 추측. 한자로. 나자가 무슨 나자일까요? 벗을 나자예요. 나체. 나체는, 나체. 그 나자예요. 벗을 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나지예요, 나지. 건축물 등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건축물 같은 거 없이 깨끗한 상태. 그게 나지야. 거기에다가 뭐까지 없는가 하면은 등기부를 떼도요. 저당권도 없고 지상권도 없고 깨끗한 거예요. 깨끗한 거.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상태의 땅을 나지라 그래요. 건부지는요? 건물이 있는 부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까 부지 했잖아요. 부지. 건부지는 지상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건물이 있는 상태. 나지. 지상에 건물이 없고 뭐도 없어요? 사법상 제한사가 없어요. 깨끗한 상태 땅이 나지예요. 벗을 나자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게 활용 실익이 높을까요? 얘가 활용 실익이 높아요? 그게 나지는 네. 그 주인이 지면은 상관이 없겠지. 주인. 자기 후에 자기가 건축물을 세우면 상관없지만. 네. 다른 사람도 사가지고 지을 수 있잖아요. 땅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올리는 거 아니고 한 사람이 올리겠지. 그러니까 어떤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땅 살래 하면은 어떤 땅 사가지고 개발하는 게 개발은 나지는 그렇지. 이게 나 이게. 나지하고요. 건부지는 지상에 건물 있는 땅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건물은 따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건부지, 땅만 얘기하는 거예요. 땅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건물을 함께 얘기하는 거는 복합 부동산이라 그래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복합 부동산고, 아까 복합 개념이란 말 했었죠. 복합 개념 할 때는 아까 종합이라는 단어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복합 개념이라고 할 때는 법, 경, 기를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복합 부동산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복합 부동산은 건부지하고 건물을 함께 부를 때 복합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 말한 복합은.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왜 이런 말을 만드는가 하면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제가 감정평가사요. 누가 저한테 물어요. 어디 가냐? 예. 건부지 평가하러 가요. 이 말하고 또 물어요. 어디 가냐? 예. 나지 평가하러 가요. 이 말하고요.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건부지 평가하러 간단 말은 건물 평가하러 가요? 건물이 있는 땅 평가하러 가는 거예요. 건부지 평가하러 가는 거하고 나지 평가하러 간다는 말이 다르다고요. 나지 평가하러 가요. 그러면 저 지상에 건물이 없는 깨끗한 상태의 땅 평가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제가 건부지 평가하러 가요 하면은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에 땅만 평가하러 가는 얘기예요. 뭐 하러 가냐? 어디 가냐? 건물 평가하러 가요. 이렇게 하면은요. 땅은 말고 뭐만 평가하는 거예요? 건물만 평가하는 거잖아요. 어디 가냐? 복합 부동산 평가해요. 그러면 건물과 땅을 모두 평가하러 간다 이 얘기예요. 그럴 때 쓰는 말이 복합 부동산이에요. 그러다 용어를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려면. 그래서 만든 말이에요. 복합 부동산이라는 말이. 아까 복합 개념 할 때는 법경이 나와야 되거든요. 복합 개념이란 말이 나올 때는. 복합 부동산은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이 되잖아. 복합 부동산 평가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저놈이 땅과 건물 모두 평가하러 가는구나. 건부지 평가하러 갑니다. 그러면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만 평가하러 가는구나. 건물 평가하러 갑니다. 그러면 땅은 말고 건물만 평가하러 가는구나. 나지 평가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지상에 건물이 없는 상태의 땅 평가하러 가는구나.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려면은 그렇게 이 구분이 돼야 되니까 그때 쓰는 말이에요. 됐죠? 그러면 땅 가격이 지금 올해 나온 문제요. 이게 좀 올해 출제된 문제인데 이 상태의 땅 가격과 이 상태의 땅 가격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높은 걸까요? 보통 이게 땅값이 더 비쌀까요? 이게 더 비쌀까요? 네. 건물 가격 빼고 건부지라고 했죠. 땅 가격만. 땅 가격만. 나아지죠, 나아지. 예, 왜냐하면은 얘는 지상의 건물이 이게 잘못 지어진 거라면 그러면 철거비가 들잖아, 철거비가. 쓸모없이 딴 건물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복합 부동산 가격을 물은 게 아니잖아요. 건물 가격까지 포함시켜서 물은 게 아니잖아. 땅만 물었잖아. 건부지 가격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구별을 해야 되는 거라고. 이 건물 가격하고 함께 포함시켜버리면 어쩌면 얘가 더 비쌀 수 있죠. 복합 부동산 가격이 나지 가격보다 더 비쌀 수는 있겠죠. 어쩌면. 근데 건부지, 땅 가격만 놓고 봤을 때는 얘가 가장 잘 활용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 다음에야 얘 값이 훨씬 낮죠. 어차피 얘도 이런 건물을 지어야 가장 잘 사용한 거라면은 그렇다면 나지 상태나 건부지 상태나 그놈일 거예요. 어차피 놈도 이렇게 지어야 한다면. 근데 그런 상태의 건물이 아니라면 얘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 이 땅을. 그래서 그게 출제가 됐어요. 그런 거를 건부감가라 그래요. 건물이 있어서 오히려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잘못 지어진 건물. 시험에는 건부지 가격은 낮의 상태 가격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낮은 것이 일반적. 건부 감가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 틀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고르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아요. 나시건부지 이렇게. 자, 됐고요. 다음에 이제 괄호 5번에는 맹지대지라는 게 있죠. 근데 그 맹지대지에서 대지는 자루형 토지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아요. 자루형 토지. 왜냐하면은 한자가 앞에서 대택부 했잖아요. 대택부, 대지택지부지. 대지택지부지 할 때 요 대지는 주거용 상업용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거 했죠. 요때는 한자가 이렇게 했어요. 밑에 흑토자가 들어가요. 근데 자루형 토지라고 할 때는 요때는 오두이자가 들어가 이게. 대자가 달라요. 대자가 달라서 이거는 자루형 토지는 일단 이런 땅을 맹지하거든요. 맹지 들어보셨어요? 요런 땅을 자루형 토지라 그래요. 요런 땅을 맹지. 맹자가 무슨 맹자인지 아세요? 맹자가 눈 감을 맹자예요. 맹인데 도로에 접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통하지를 않고 있어요. 맹지라고 하는데 이걸 자루형 토지라 그래요. 도로에 접속하는 면이 굉장히 좁아요. 이런 형태의 땅을 자루형 토지 이렇게 그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건 뭐 그냥 뭐 단어 뜻만 체크하면 되고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6번에 법지 빈지 이런 말 나오죠. 근데 요 정도까지 허락까지는 그래도 좀 시험에 조금 언급되는 것. 근데 이런 거 알아두면은요. 법지 빈지 굉장히 뭔가 있어 보여요, 사람이. 왜냐하면은 이 관공서 같은 데 가면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법지 이런 말은 뭔가 하면은 법지 또는 법면 이런 말 써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썼었으니까. 요즘도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표현 쓰기도 해요. 이렇게 경사지가 있잖아요. 경사지가 있으면은 측량을 보통 여기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요 밑에 경사면 아래. 경사면 아래를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해서 여기까지는 누구 땅,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는 누구 땅 이런 식으로 경사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측량을 해요. 자, 그러면은 100평의 땅을 갖고 있어요. 등기부상으로, 토지대장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평이에요. 근데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건물 지어서, 여기는 주로 옹벽이잖아, 옹벽. 경사에 옹벽 치고 뭐 이렇게, 뭐 돌 같은 거 쌓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뭐 조경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한 80평이면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땅은 80평밖에 안 되죠. 근데 등기부상 나는 몇 평 갖고 있어요? 100 갖고 있죠. 법으로는 소유하고 있어요. 법으로는 100평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활용실익은 80평밖에 못 하고 있죠. 그럼 바로 요 법지 때문에 그래요. 법지 때문에. 법지를 얘기를 할 때는 소유권 표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근데 활용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활용실익이 없는 땅 법지라 그래요. 근데 그 빈지는 이렇게 해서 바닷가라고 돼 있죠. 이 빈자가 한자가 어려워요. 이거는 법법자거든요. 법으로 소유할 뿐 활용식이 없다. 이 빈자는 물가 빈자예요. 그러니까 한자가 어려워요. 물가란 뜻이에요. 물가. 그러니까 어려워서 바닷가로 바꿨어요. 쉽잖아요, 이게 바닷가가. 그럼 바닷가가 뭔가 하면은 이 빈지 바닷가. 여러분들 바닷가 가보시면 이제 물이 밀물 썰물이 있는 거 아시죠? 밀물 썰물 있잖아요. 그러니까 밀물 썰물을 해서 밀물 하면은 여기까지 차는 거죠, 가득. 밀물. 썰물 하면은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보통 이 가장 높게 들어왔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육지와 바다를 나눠. 바닷물이 조금이라도 차는 거는 바다예요. 그래서 물이 빠져서 이때는 이걸 뭐라 그래요? 물이 제일 많이 빠진 상태, 요 차이, 조수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잠겼다, 드러났다, 잠겼다, 드러났다 하는 부분을 뭐라 그래요? 바닷가 가면은, 갯벌 몰라요? 아니,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서는 멀쩡하다가도 여기만 들어오면 사람들 바보 만들어, 이상하게. 갯벌. 갯벌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자로는 간석지라 그래요. 갯벌인데. 갯벌 이렇게 쓰나요? 갯벌. 하여간, 이런 쉬운 우리말을 두고 이렇게 어려운 말 쓰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갯벌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가 육지잖아요. 여긴 바다고, 여기서부터는. 갯벌서부터는 바다예요. 여기는 바닷물이 안 차는데, 주로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 여기가 모래사장으로 해서 많이.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서부터, 측량은 여기서부터예요, 측량은 여기서부터. 여긴 측량 안 해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거는 누구 땅, 이거는 누구 땅, 이 표시가 돼요. 측량이 요거 안 돼 있잖아요. 요거는. 측량이 안 돼 있으니까 누구 거라는 표시돼 있어요? 안 돼 있어? 없겠죠. 소유권 표시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근데 활용실익이에요, 활용실익. 무슨 활용실익? 여름에. 그렇죠. 장사하고 뭐 그런 거. 파라솔 놓고 뭐 이 자리값 받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동해안 같은 데 가면 여기서 이제 물고기도 많이 말려요. 오징어 같은 거 덕장으로 쓰죠. 말리는 그걸 덕장이라 그러잖아요. 덕장. 그런 식으로 활용실익이 있어요. 소유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활용실익이 있는 땅 바닷가고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실익이 없는 땅 법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법지 빈지 이렇게. 그다음에 포락지는 낙자가 떨어질 낙자예요. 이게 떨어진 지반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를 말해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이란 법률에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물하고 관계가 있죠.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천으로 변한 토지 이렇게 모두 다 뭐와 관계 있어요? 물과 관계 있죠. 물과. 하천으로 변한 토지, 그 밑에 줄에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 나오죠. 주택의 분류, 이거 원래 출제가 됐는데, 이거 내년에는 뭐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거 뭐 어쩌다가 나오는 건데 원래 출제됐어요. 원래 그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걸 구별하는 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일단 요거 구별하는 것을 좀 주의를 해 주시면 돼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더라도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고요.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가장 큰 차이가 뭔가 하면은 다가구는 이제 단독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인데 다가구 주택인데도 왜 1층, 2층, 3층 해가지고 그 101호, 102호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101호 등기부가 없어요. 102 등기부가 없어요. 다가구 주택은. 그 주택 전체 통째로 등기부만 있어요. 다가구 주택은. 101호, 102호 등기부가 없어요. 그래서 단독이에요, 단독. 근데 다세대 주택은 밑에 다세대 주택은 101호 등기부, 102호 등기부가 각각 있어요. 각각. 그게 공동주택의 특징이에요.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아파트도 각각의 101호, 102호 각각 등기부가 있잖아요. 연립주택도 각각의 등기부가 있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걸 주의를 해서 봐주시면 돼요. 단독주택의 다가구 주택과 공동주택의 다세대 주택. 그 동그라미 3번에 있죠, 모두 다. 단독주택의 동그라미 3번, 공동주택의 동그라미 3번. 이렇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원래 출제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출제된 게 아까 그 법적 개념에서 왜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에 대해서 따로 등기부를 둔다 그랬잖아요. 독립정착물, 그걸 물었고요. 그걸 물었고, 그 다음에 아까 지건지, 그걸 물었고, 요거 물었어요. 그렇게 해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특성 나오는 지금 고담 주제가 부동산 특성이죠. 이 부동산 특성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일 필요가 없어요. 이건 시간이 많이 들이면은 괜히 그냥 머리만 아프고요. 공부에 그냥 여기서 진이 빠져요.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특성은
종류 정도는 알아두세요. 종류는 안 어렵거든. 부동산 특성이 이제 토지 특성이 있고 건물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 건물 특성은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토지 특성을 위주로 기억하는 거예요. 토지 특성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거 있고요.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종류 정도는 이제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연적 특성은 자연적 특성. 이거는 인간과는 관계없이 원래 그 토지가 갖고 있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정적이고 불변적이에요. 고정적이고 불변. 인간과는 관계없어요. 근데 이 인문적 특성은 인간과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가변적이고 가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 자연적 특성의 이제 대표적인 게 부동성이에요. 그 다음에 부증성이에요. 그 다음에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이거 안 어렵거든요. 부동성이 뭐겠어요? 이동시킬 수 없는 거. 부증성은 뭐겠어요? 증가시킬 수 없다 이런 뜻이야. 부증성은. 그 성을 증가시킬 수 없잖아요. 토지는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영속성은 토지는 달아 없어지지 않죠. 달아 없어지는 것. 개별은 토지가 다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이 방향이 틀리든, 넓이가 틀리든, 비옥도가 틀리든, 지세가 틀리든, 여러 가지 지반이 틀리든 뭐가 틀려. 그 다음에 인접성은 모든 토지는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접해서 붙어 있다는 게 인접이고요. 이런 단어 뜻만 아는 거는 안 어렵거든요. 근데 이 파생 현상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이 파생 현상을 공부할 때 파생 현상은 난이도가 높고 이걸 기억을 해 두시고 너무 시간 많이 들이지 마시라고요. 난이도가 높고 분량도 많아요. 출제 비중도 낮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럼 너무 많은 시간 들이지 말고 이 종류 정도, 뜻 정도 알아두시고요. 인문적 특성은 용도 다양성이요. 인간의 입장에서는 용도가 다양합니다. 토지가.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특수용, 주상, 공록특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병합해서 쓸 수도 있고요. 분할해서 쓸 수도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인접해 있잖아요. 물리적으로는 인접해 있지만 사람들이 그냥 인위적으로 이게 도로 만들고 철도 만들고 해서 갈라 쓰잖아요. 또 구역을 나누어서 1번지, 2번지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건 인간이 하는 거죠. 인간이. 병합 분할하는 거는. 토지는 원래 다 붙어 있는 건데.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가변적이에요. 물리적인 고정돼 있잖아요. 이 부동성. 물리적 위치는 고정돼 있거든요. 근데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가변적입니다. 예전에 여기가 이런 상가가 있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된 게 한 20년 됐나요? 이 동네가? 20년 안 됐을 것 같아요, 여기가. 그죠? 10년 정도 더 되거나 했을 거예요. 그 정도는 된 것 같아요. 2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위치는 고정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바뀐 거죠. 사람들이, 거기 갔더니 그냥 예전에 없던 거 막 들어서 이렇게 다 바뀐 거예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바뀐다는 거죠. 이런 정도 이렇게 종류만 좀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마지막 주제의 부동산의 속성이 있죠. 부동산의 속성. 이 속성에서는 공간성 정도만 좀 기억을 해 두세요. 지금 공간성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있는, 지금 그렇게 중요도가 높지 않은 건데, 그나마 부동산 속성 중에서 나오려면은 공간성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거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일단은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런 정도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의 그 포인트는 앞부분에 있어요. 부동산 개념하고 아까 부동산 분류하는 거 있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이 수업을 들을 때 앞으로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인데요. 모두를 다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수업에 듣는 걸 집중은 하는데 에너지를 계속 그렇게 이 3시간, 4시간 동안 계속 그 에너지를 똑같이 강도를 높게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 수업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거든요. 더 중요한 좀 집중을 하고 흐름을 따라 나가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의욕이 앞서가지고요. 막 그 얘기하는 거 한마디 안 놓치려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한마디도 기억 못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오히려 뭐가 중요하다고 했구나. 그걸 더 저걸 좀 더 기억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조금 나중에 채워 넣어야 되는구나. 이것만 알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첫 술에 이걸 다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기서 저거 더 중요하니까 나중에 더 채워 넣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요. 내가 집에 가서 따로 복습을 할 때 채울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영화 한 편을 본다면, 배우들의 대사를 다 기억하십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안 본 건 아니잖아요. 감동을 느끼잖아. 영화 참 재밌다. 그 끝장면에서 정말 가슴 벅차게 이렇게 감동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거는 영화를 본 거거든. 대사 못 기억한다고 이게 영화를 안 본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던 걸 하나도 기억을 못해도 이게 하나도 기억 못하면 안 되지. 뭔가는 기억을 하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다 이 용어를 구사는 못해도 어떤 내용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어림 잡을 수 있다면 그는 수업을 들은 거거든요. 그렇게 수업을 듣기만 한다면은 그렇게 듣기만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원래 제가 이제 밴드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밴드에 올린 글 중에도 야간반 분이에요. 다른 지역의 야간반 분인데 수업만 들었다 정말. 근데 90점 나왔다. 예? 예? 예. 원래는요, 특히 야간반 분들이 점수가 잘 나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처음으로 제가 낸 그 9월달에 동영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 9월달에 40문제씩 이렇게 하는데 만점 처음으로 나왔어, 원래. 그 사람 말고, 오히려 다른 분이. 다 야간반 분이요. 예, 다 야간반. 만점.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모의고사 만점 받은 사람 처음 봤어요. 예. 동영 모의고사. 예, 다른 분이, 다른 지역. 예. 소개시켜 드릴까요? 내년이면은, 정년퇴직 하는 분이에요. 남자분. 예.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거를 다 그분도 처음에는 막 힘들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1차 했어요, 그분. 처음에는 다 같이 하다가, 직장생활 하면서 하는 분들이 1차, 2차를 다 하는 분들이 많죠. 더군다나 연세도 많죠.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 1차, 2차를 동시 합격하는 분들은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저도 못하고 있잖아요. 저도, 일하면서, 1차, 2차를 동시 합격하지 못해요. 어쨌든, 수업을 들을 때 모든 거를 다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강약을 나누어서 들으라고. 뭐가 중요하다 하면은 그 중요한 거를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떤 때는 또 수업이 계속 이 강도가 똑같은 정도로 나갈 때는 스스로 그냥 몇 개만 골라서 기억하시려고 해요. 그게 요령이에요, 학습 요령. 그러니까 몇 개를 확실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설프게 알잖아요. 다 구별 못해요. 그래서 하나라도 확실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수업을 듣는 게 중요하지 필기하는 건 덜 중요해요. 필기하느라고 수업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따라오면은 수업만 들어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 좀 더 복습해주면 훨씬 확실할 거고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원래 수업만 들었다 정말 수업만 들어도 나중 되면은 그게 그 소리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중요한 수요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수요 공급을 할 거니까 꼭 나오시길 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걸로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드려요. 예.
나중에, 그건 나중에. 예, 예, 예. 예, 예, 예. 네, 다른 수업도 아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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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여기에 오히려 또 더 나올 수 있어요. 예, 잡다한 거, 예, 잡다한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드리는 거는 잡다한 거 빼고 드리는 거예요. 예. 하여간 애쓰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